예, 지난 시간에 그 컴포짓 데이터 타입 중에서 투폴, 딕셋 요 세 개 했는데 제가 수업 끝난 다음에 좀 챗GPT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 딕셔너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스트가 어떻게 작동이 됐고 투풀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딕하고 셋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리스트하고 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예.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어떤 A가 리스트를 포인팅한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는 뒤에 예비로 몇 개 더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 4다. 그러면 1이 어디 있을 거고 2는 예를 들어서 2라고 쓸게요. 2가 어디 있겠죠? 3은 3가 어디 있을 거고 4는 이렇게 4.0이 뭐 어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펜드를 대비를 해서 예비 공간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어펜드를 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예비 공간이 꽉 차면 카피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쭉 더 큰 공간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공간이 꽉 찼는데 거기서 어떤 어펜드 오퍼레이션을 더 한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가지고는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 어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거를 팝하겠다. 첫 번째 거를 팝하면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리스트는 오른쪽 끝단에서 뭘 하는 작업에는 특화가 되어 있는데 왼쪽 끝단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왼쪽도 잘 작동하고 오른쪽도 잘 작동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덱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했지만 덱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양쪽 끝단에서 오퍼레이션에 다 좀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끝단만 생각을 하면 덱보다는 리스트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투풀은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케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멤버들을 교체가 가능한데 투풀은 멤버 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고요. 이게 투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하고 투풀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투풀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들면. 그래서 리스트하고 투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이제 딕셔너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딕셔너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에는 1이 들어가 있고 2에는 2가 들어갔다고 그래보죠. A가 딕셔너리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쪽에 A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A는 뭘 포인팅하고 있어요? 리스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리스트로 생각을 하면 돼요. 리스트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A1이라는 거를 가져오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원을 이용을 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요. 인테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 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여기에 지금 0, 1, 2, 3, 4, 5까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해시라는 거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스트링이죠.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된 해시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러면 해시 펑션은 뭐냐면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그 오브젝트에 대응하는 인테저를 주는 겁니다. 어떤 인테저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스트링이에요. 그러면 스트링에 해시 펑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스트링 해시 이게 작동을 할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스트링에 던더 해시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스트링 오브젝트에 정의된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원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응하는 인테저를 던져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7이라고 그래보죠. 어떻게 줬는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인테저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7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해시 테이블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0, 1, 2, 3, 4, 5죠. 그죠? 그러면 7은 들어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6으로 나눠줘요. 6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드레스가 있고요. 이 어드레스에 가면 뭐가 있냐면 무슨 데이터가 있냐면 해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 값이 있고요. 밸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원이라는 데다가 해시를 취했더니 7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면 그 해시 테이블에서 7에 대응하는 로케이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가 6이니까 7이라는 거는 의미하는 게 6으로 나눠서 어디냐 찾으면 1이죠. 그러면 거기 로케이션에 가요. 그러면 그 로케이션에 어드레스가 있고요. 어드레스를 쫓아가면 거기에 해시 키 밸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해시 밸류가 예를 들어서 여기 7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먼저 해시 밸류를 체킹을 해요. 그러면 해시 밸류가 같죠.
오케이. 그러면 굿. 그 다음에 키 밸류를 체킹을 해요. 여기 1이 들어가 있었어요.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키 밸류를 봤더니 키 밸류도 똑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시 값은 같아도 원래 데이터 그 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거의 해시 값이 7이고 예를 들어서 7이라는 거의 해시 밸류가 7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7이 해시 값이 7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키 값을 확인했는데 1이에요. 굿. 그러면 여기에 밸류가 1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요 밸류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시츄에이션을 생각을 해보죠. A에 7이라고 그래보죠. 근데 해시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H에 7을 계산을 했더니 이게 7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해시 값이 7이니까 모듈로 6 하면 여기로 오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래, 어드레스를 쫓아가요. 그러면 여기에 해시 키 밸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시 값을 확인을 해요. 해시 값을 확인을 하니까 해시 값이 7이에요.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sounds good. 그 다음에 키 값을 확인을 해요. 근데 키 값이 다르죠. 그죠? 키 값은 뭘 가지고 확인하냐면 던더 이퀄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스트링에서 이퀄리티를 체킹할 때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값은 7로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키 값을 보니까 키 값이 데이터에 있는 거는 1이고 나는 7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퍼터베이션이라고 해서 약간의 퍼터베이션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키 1이 있고요. 두 개의 키가 있는데 해시 값을 계산을 했더니 해시 값이 같아요. 같은 해시 값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시 테이블이 있고요. A는 이 해시 테이블을 포인팅하는 겁니다. 해시 테이블은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1 equal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1의 해시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7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건 0, 1, 2, 3, 4, 5, 6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6이고요. 그걸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드레스를 받아서 여기에 여기도 사실은 어드레스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시 값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키가 들어간 거고 밸류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A1 이렇게 하면 요거의 해시 밸류를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 해시 테이블에서 로케이션이 확인이 되고 여기에 있는 어드레스를 이렇게 쫓아가서 보면 여기 세 개의 데이터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시 밸류를 아이덴티파이 하고요. 해시 밸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같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키 값이 같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으로 A2가 2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요거의 해시 값이 계산이 됐는데 해시 값 원점에 해시 2를 계산을 했는데 요게 8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대응해서 여기가 잡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따라가면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요 세 개의 데이터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어드레스로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해시 값이 8이고요. 그 다음에 키는 2고 데이터는 2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하면 요거 사이즈는 요거의 사이즈는 2의 n승 형태여야 돼요. 그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위해서 2의 배수 2의 파워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10승짜리 테이블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2의 11승짜리로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뭘 어펜드 한다고 이제 위에 거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펜드를 한다고 그래 보죠. 리스트에서 어펜드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 뒤에 여기 애드온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엑스트라 스페이스만 있다고 그러면 어펜드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근데 여기 팝하는 게 팝 제로가 문제가 있었죠. 여기 이걸 이렇게 제거하는 데가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인서트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서트.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치한다고 그래요. SEAR 서치하는데 여기에 인덱스 어떤 특정한 인덱스가 주어지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치 오퍼레이션은 좋고요. 금방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한다는 거는 어디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건 굿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bad입니다. 근데 딕셔너리를 보면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인덱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서트도 괜찮아요. 뭘 어디에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아까 한 방법으로 어디다 그려놨나?
여기 인서트, 지금 우리가 한 게 이게 인서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가 리스트에 비해서 서치는 리스트가 조금 좋을 겁니다. 리스트가 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컴패러블 하고요. 인서트는 definitely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리스트랑 딕셔너리랑 비교하면 딕셔너리가 항상 장점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스트는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요거 하나 여기 어떻게 보면 리스트는 해시 테이블 하나를 사용하는 거고요. 딕셔너리는 요거에 각각에 따라서 여기에 여기 저기 해시 값하고 해시 키 밸류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만 생각을 하면 요 밸류만 킵하면 되거든요. 해시 테이블은 있는 거고 요거는 있는 거고 요게 리스트 아니면 딕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다 해시 테이블은 있는 거고 요 각각의 어드레스가 있을 거고요. 어드레스 쫓아가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밸류만 있어요. 그런데 딕셔너리는 해시 값하고 키 값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메모리는 더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해시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스트링의 해시 펑션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요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인테저를 줍니다. 어떻게 인테저를 줬는지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딕셔너리에다가 원이라는 거를 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요 해시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가 있었죠? 그 안에서 해당하는 로케이션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로 나눠줘서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1이라는 인덱스가 얘기하는 그 로케이션에 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1이라는 데 로케이션에 있는 그 어드레스를 쫓아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드레스를 쫓아가면 그 어드레스를 쫓아가면 세 가지 오브젝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해시 값이 들어가 있고요. 키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밸류가 있겠죠. 대응하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컨스트럭트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A1 equal 1이다. 그러면 여기 해시 값이 뭐 아까 얘기한 뭐 아까 7으로 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키 값에는 1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밸류에는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리까리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A7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7의 해시 값을 계산을 해요. 7의 해시 값을 계산을 해요. 그랬더니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7이더라. 그래봐요. 그러면 아까 해시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로 떨어져서 여기로 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케이,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가요. 그러면 해시 밸류를 봐요. 해시 밸류가 7로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이제 키 값을 봅니다. 키 값을 보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7이죠. 이렇게 달라요. 그거는 키 값은 뭘 가지고 계산을 하냐면 이퀄을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1하고 7이 같으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퀄이라고 있어요. 이퀄. 그래서 여기서 1 집어넣고 7 다르죠? 네? 근데 전에 셋에서 1이라는 인테저 집어넣고 1.0이라는 거 집어넣었을 때 1.0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보면 1하고 1.0하고 요거는 인테저로 계산을 하겠죠. 오케이. 요거는 true인데 요거는 not implemented네요. 오케이. 인테저인 경우에는 implement가 안 되어 있고요. float인 경우를 보죠.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돌아가네요. 오케이. 1하고 1.0이 이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true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set operation을 할 때 1하고 1.0 집어넣었을 때 1만 들어가고 1.0은 안 들어갔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1 이퀄 1.0 하면 A가 1이고 B가 1.0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A 이퀄 던더 이퀄 B가 돌아가는데 요게 다시 얘기하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요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not implemented, 그러니까 implement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인테저 베이스로 이퀄을 해서 안 됐고요. 그러면 거꾸로 해서 b 이퀄 요거 그래서 float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인테저에 넌더 이퀄을 체킹한 거고요. 그러면 not implement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면 float equal 1. 아, 여기가 1.0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요게 A 이퀄 B를 테스트하는 건데, 요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먼저 A 던더 이퀄 B 요게 돌아가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인테저, 지금 A가 인테저 타입이기 때문에 이퀄 A, B 요게 계산을 해봤더니 not implemented예요. implement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B equal A 이렇게 implement입니다. 그러면 이게 float 그다음에 여기가 BA가 아까 AB 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true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 이쪽을 쫓아가면 여기에 세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해시, 키, 밸류. 그래서 7 같은 경우에 1하고 해시 값이 같다고 그러면 이제 OK이고요. 그 다음에 키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7이고. 그러면 요 키 값이 키가 다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스트링에 있는 equal 던더 이퀄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요거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다른 걸 확인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걸 콜리전이라고 그래요. 키가 키 값이 해시 값이 콜리전이 생긴 건데 그때는 약간의 퍼터베이션을 해줘요. 여기 정리를 챗GPT랑 저가 정리를 한 건데 보시죠. 그림이 오케이. 그래서 요 D가 딕셔너리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키가 들어가면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냐면 키의 해시 값을 계산을 해요. 이게 인테저에도 있고 스트링에도 있고 다 그 임뮤터블 오브젝트에는 던더 해시라고 있어요. 그 던더 해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트링에 대해서 했는데 플롯 넘버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그냥 인테저 값을 주네요. 오케이, 인테저는 그냥 인테저 값을 주는 것 같고요. 1.01이라고 해볼까요? 런 버튼이 어디 갔지? 이거 런 버튼이 어디 갔죠? 뭔가? 지금 막다운이에요? 어,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의 임뮤터블 오브젝트마다 넌더 해시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됐냐? 그거는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되고요. 그 중요한 거는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임뮤터블 오브젝트마다 넌더 해시라는 펑션이 있고요. 그 펑션을 이용하면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유니크한 인테저 밸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이걸 할 때 해시가 콜리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의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해시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시 값이 7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그 마스크라는 게 아까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한 게 해시 값이 7인데 그 마스크 길이가 6이면 여기가 6으로 나눠서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마스크 값이 고액입니다. 테이블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콜리전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콜리전이 생기면 요 프로시저로 이제 서치를 해 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설명드릴게요. 이제 요거까지 이해하면 돼요. 자, A가 있고요. 여기가 해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로 갔더니 아까 키 값이 7이었고요.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해시 밸류, 그 다음에 키 값,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A7을 찾는 거예요. 근데 7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해시값을 계산했더니 7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7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1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요. 그럼 1로 왔겠죠. 그러면 요 해시값을 비교합니다. 인테저죠? 인테저 값을 비교해요. 그러면 7이 나왔죠? 그러니까 해시값은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키값을 봐요. 키값이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7이에요. 그러면 스트링에 요걸 이용을 해서 체킹을 합니다. 그랬더니 1하고 7은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키 콜리전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해시 콜리전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요 퍼터브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7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퍼터브 메소드라는 걸 따라서 다른 쪽에 가는 겁니다. 다른 쪽에. 오케이? 그래서 이쪽을 봤더니 여기는 empty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어드레스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콜리전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처리를 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퍼터브를 해서 다른 데로 디터미니스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꽉 차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마다 콜리전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딕셔너리를 키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퍼터브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이라는 데서 찾았잖아요. 요 i가 1입니다. 1이라는 데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5를 하고요. 더하기 1을 하고 퍼터브라는 걸 계산을 해요. 처음에 퍼터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여기 있네요. 퍼터브는 이니셜리 해시 키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요. 1에서 우리가 콜리전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5 곱하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해시값이 7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고요. 그런데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해시 테이블 사이즈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요게 2의 배수라고 그랬죠. 2의 배수면 요 bitwise AND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이 돼요. 동일합니다. 요건 bitwise AND고요. 2의 배수일 경우에 이 마스크 사이즈가 2의 배수일 경우에 그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은 요 bitwise AND랑 동일합니다. 오퍼레이션이. 그래서 마스크 그 해시 테이블 사이즈를 2의 n승 오더로 한 게 요 빗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빗 오퍼레이션이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5고 그 다음에 1이고 퍼터버는 처음 해시 밸류가 7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해서 우리 그 사이즈로 나눠서 모듈러스 사이즈로 나눠서 그 다음에 어디를 서치를 할지 글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으면 오케이. 아니면 계속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32로 나누는 겁니다. 요 해시값이 있는데 요거 bitwise 5번 왼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32로 나눈다는 거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bitwise 오퍼레이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bitwise AND고요. 여기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고 여기는 레프트 시프트 5칸 한다는 거고 이게 32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콜리전이 났을 때 그 다음 서치 인덱스를 어떻게 찾을 건가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가 있어요. 리스트는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딕셔너리는 요거에 플러스 여기 각각마다 이제 해시값, 키값, 밸류값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우월한 거는 인서션 오퍼레이션을 할 때 우월합니다. 인서션 오퍼레이션도 우월하고요. 서치 오퍼레이션도 우월해요. 이렇게 뭐가 우월한지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서 우리가 인덱스를 알면 금방 찾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게 찾지를 못하죠. 그죠? 어떤 리스트의 어떤 아이템을 찾는데 이거를 인덱스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inefficient 하고요. 요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있는데 키를 알고 있으면 밸류를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리스트는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인덱스를 알면 우리가 리스트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키가 리더블 하다는 거고 예. 오케이. 어찌됐든 그렇고요. set은 이제 됐고요. set은 dig인데 키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밸류가 없고 키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위 그림에서 보면 요거만 없는 거예요. set은.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set 할 적에 어, 1.0이 사라지는 게 그 키 값이 그 해시 값이 2라고 1.0이 똑같았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만 픽업이 된 겁니다. 이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1.0하고 1.2라고 순서를 바꾸면 1.0이 되네요. 그래서 set은 딕셔너리인데 밸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